놓아버림, 욕망. 욕망이라는 감정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가벼운 바람에서 강박적이고 투지 넘치는 갈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욕망은 탐욕, 집착, 갈구, 부러움, 시샘, 애착, 수집증, 몰인정, 고착, 성욕, 소유욕, 통제, 불만족, 물욕으로 나타난다. 절대 만족이 안 되고 충분하지 않으며 가져야 한다. 이 감정의 기저를 이루는 특징은 사로잡힘이다. 욕망 아래 놓이면 자유는 끝난 것이다. 욕망에 지배되고 휘둘리고 노예가 되고 코가 꿰인다. 욕망의 경우에도 자유의 핵심은 어떤 바람의 실현을 의식적으로 결정했는가 혹은 무의식적 프로그램과 신념 체계에 휘둘릴 뿐인가에 달려 있다. 욕망이라는 장애물, 바람이나 욕망의 작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이런 환상을 가진다. 원하는 걸 얻으려면 그것을 욕망하는 수밖에 없다. 욕망을 놓아버리면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다. 욕망, 특히 갈망 같은 강한 욕망은 원하는 것을 얻는데 장애이다. 이유가 뭔가? 삶에 어떤 일이 생기려면 먼저 선택을 해야 한다. 벌어진 일은 의도가 낳은 결과다. 그렇게 되기로 결정한 것이 먼저다. 삶에서 생긴 일은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긴 것이다. 어떤 것을 욕망하면 그것을 이루거나 얻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욕망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나와 원하는 것 사이에 거리가 생긴다. 그것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장애물이 된다. 자신을 항복하자마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 뭘 원하면 그것을 받는데 방해가 되고 얻지 못할까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욕망 에너지는 원하는 것을 바라기만 하면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이는 세상에서 주입받은 프로그램에 젖어 있는 관점과는 다르다. 우리가 야망이나 성공과 연관해 상상하는 것은 노고나 청교도 윤리의 전통 미덕이다. 자기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수고와 노력을 퍼붓고 죽어라고 일하면 뭔가를 얻을 거라고 생각한다. 낮은 의식 상태에서 목표를 힘들게 성취하는 길과 욕망을 인정하고 놓아버려 자유로운 높은 의식 상태의 길을 비교해보자.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선택한 것이 쉽게 나타난다. 욕망의 감정을 항복시키고 대신 목표를 선택해 사랑스럽게 이미 그것이 내 것임을 보이고 있으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 그것이 이미 내 것인가? 낮은 의식 상태에서 우주는 부정적이고 거부하고 좌절을 주고 마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주는 모질고 인색한 부모 같다. 높은 의식 상태에서는 우주를 다르게 본다. 우주는 잘 주고 다정한 부모처럼 다 퍼주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이런 상태는 맥락을 새롭게 창조한다. 타인에게 인색하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더라도 세상이 그런 식이라고 믿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런 식이라고 믿으면 삶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 욕망을 놓아버리는 경험을 하면 자신의 선택이 마술처럼 삶에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된다. 마음속에 품는 것은 현실로 나타난다. 실업률이 높았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가 있는 정도를 넘어 두세 가지 일자리를 갖고 있다. 그것에 대한 나의 첫 번째 경험은 이러했다. 개인적인 목표를 몇 가지 적은 다음 이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렸다.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해야 한다. 목표를 확인한 다음에 바람을 놓아버린다. 수년간 마음에 품고 있던 목표 하나는 뉴욕 시내에 있는 아파트였다.
맡고 있던 일을 하려니 통근 거리가 멀어 호텔 투숙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 비에 아테르라 부르는 시내의 작은 아파트가 해결책이었다. 뉴욕 시내에 있는 아파트라고 목표를 적었다. 목표 성취에 이런 방법을 쓸 때에는 이성적으로 보기에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더라도 세부 사항까지 포함시킨다. 나는 아파트로 이상적인 조건을 열거했다. 다음 날도 평소처럼 바빴다. 담당한 환자도 많았고 회의도 많았다. 회의를 하고 환자를 보는 사이사이에도 아파트를 원하는 느낌이 인지되면 놓아버리곤 했다. 그렇게 하루를 지내며 아파트 일을 잊었다. 오후 4시 30분에 마지막 환자를 보고 나니 시내로 드라이브를 하고 싶었다. 73번 블럭의 렉싱턴가 부근에 있는 부동산 사무소에 차를 세웠다. 5번가 아파트를 원한다고 얘기했더니 와, 운이 좋으십니다. 1시간 전에 딱 하나 남은 임대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중개인과 함께 걸어가 아파트를 보니 목표로 적어놓은 집과 일치했다. 그 자리에서 서명했다. 이렇게 개인적 특정 목표에 대해 놓아버림 기법을 시도한 지 하루 내에 목표가 현실이 되었다. 이런 일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욕망이 적당 수준이어서 힘들이지 않고 욕망을 항복시킬 수 있었다. 완전히 항복했다는 것은 아파트가 생기면 좋고 생기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라고 마음먹었다는 것에 있다. 욕망을 완전히 항복한 덕분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이런 기자는 의심하고 바라던 바를 야망이나 욕망, 갈망, 욕심을 통해 이루었던 경우를 되돌아보게 한다. 마음이 따진다. 바라던 바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욕망이 없었다면 이뤘을까? 그래도 이룰 수 있다. 걱정 없이 시행착오 없이 이룰 수 있었던 일이다. 소유하기, 행하기, 존재하기. 무의욕이나 공포 같은 낮은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면 욕망의 수준에 이른다. 전에는 불가능하던 일이 가능해진다. 의식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가는 과정은 대체로 소유하는 상태에서 행하는 상태를 거쳐 존재로 향하는 것이다. 의식의 수준이 낮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이다. 바라는 바도 갖는 것에 있다. 세상에서 가치와 지위가 있는 자아상도 가진 소유에서 얻어진다. 소유할 수 있고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자기의 욕구와 자기에게 의존하는 사람의 욕구를 해결할 역량이 있음을 입증하고 나면 마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 친구들도 바뀌는데 거기서는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로 나의 가치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결정된다. 사랑하는 상태로 올라갈수록 나 자신에게 봉사하는 일보다는 타인에게 봉사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된다. 의식이 성장하면서 사랑을 담아 타인에게 봉사하면 자동적으로 자신의 욕구도 충족된다. 결국 자신의 욕구는 우주가 충족시켜준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행위가 사랑하는 일이 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다. 자발성만 있으면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고 뭐든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입증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의 내면과 타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해진다. 사람들이 나와 친해지려는 이유가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하는 일에 있지 않고 존재 자체에 있게 된다. 나라는 존재의 질 때문에 사람들은 내 곁에 있으면서 나를 경험하고 싶어 한다.
사회에서 나를 가리키는 말도 달라진다. 매우 인상적인 사람,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칭해진다. 존재의 수준은 자조 집단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자조 집단에서는 다른 사람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나 소유한 물건에는 관심이 없다. 내적 목표를 성취했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정직하고 열려있고 겸손하고 사랑하는지가 목표이다. 매력. 매력은 이해하면 도움이 되는 주제다. 매력을 이해하고 나면 욕망 놓아버림이 쉬워진다. 욕망은 매력 넘치는 환상에 부여된 것일 뿐이다. 애초부터 욕망에는 현실성이 없었다. 그러므로 세상은 정직하지 못한 어떤 것을 납득시키려 하면서 낭만적인 매력을 불어넣어 우리의 욕망에 영합한다. 우리를 실제보다 대단한 인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므로 부정직한 매력은 모조품과 같다. 마음은 항의한다. 그렇게 매력 넘치고 흥분되는 일을 다 그만두어야 한다고? 그에 대한 답은 명백히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포기할 필요가 없다.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지 의식하면 수월하게 목표를 이룰 수도 있다. 그것을 가질 수 있다. 마음을 끄는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특정 스타일의 차를 모는 식으로 거짓을 꾸미지는 않는다. 왜소함을 놓아버리고 위대함을 되찾아 위대함을 세상에 비춤으로써 마음을 끄는 힘을 얻는다. 사람들이 친해지고 싶어 안달할 만큼 흥미로운 인물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런 인물이 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려는 욕망이 장애가 되지 않게 놓아버리면 된다. 좌절과 실망만 안겨줄 사기성 약속에 넘어가 둘러가는 일 없이 곧장 가질 수 있다. 사람들이 친해지고 싶어 할 만큼 흥미진진한 인물이 되는 법은 쉽다. 자신이 되고 싶은 유형의 인물을 마음에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 장애물을 항복시키면 된다. 그러면 가져야 하는 것 전부가 자동적으로 들어맞게 된다. 소유하거나 행동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존재하는 수준에서 에너지가 크기 때문이다. 무성권이 주어지면 존재하는 수준은 자동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통합한다. 이러한 기제는 마음에 품은 대로 실현된다라는 말을 입증한다. 마음속 결정의 힘. 이것은 실제로 벌어지는 과정이며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개념에 대한 실험을 하면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적어놓고 그것을 나중에 결과와 대조해 보는 것이 좋다. 실제로 자신의 힘으로 그런 목적을 성취했다는 것을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면의 힘을 부인하는 예로 흥미로운 것이 있다. 일자리를 원하다 못해 광분하던 남자가 직장 문제에 놓아버림을 적용하는 법을 배웠다. 남자는 일자리 얻는 일은 신에게 맡긴 다음 욕망을 항복하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마음을 열고 있으라고 조언을 받았다. 일주일 후에 그가 말했다. 다음 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매형의 전화를 받고 매형 회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신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 다행입니다. 이는 마음이 어찌하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스스로 항복했기에 매형이 전화하게 된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남자가 일자리를 욕망했기에 욕망이 목표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원하는 마음을 놓아버리자 바로 일자리가 나타난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과거 어느 때에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내린 어떤 결정의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역추적해서 과거의 결정을 알아낼 수 있다. 이 원리는 심리치료차 방문했던 여자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여자는 관계를 잘 풀리게 했으면 좋겠다고 욕망했다. 만족스럽지 않은 연애만 이어졌었다. 여자는 분개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다. 문제는 역시 나는 관계가 잘 풀리는 법이 없다라는 첫마디에 들어있었다. 우리는 자기 마음에 힘을 부인하기 때문에 명백한 것을 못 본다. 어떻게 그토록 자각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궁금할 정도다. 본인이 답을 가진 채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여자는 그 답이 답임을 알지 못했다. 자기 신념 체계의 힘을 전혀 알지 못했다. 여자는 자신의 실망스러운 연애 이력에서 보상을 제법 얻었다. 자기 연민, 분개, 시샘 같은 작은 자아를 끊임없이 먹여 살리는 온갖 만족감을 경험했다. 자기의 왜소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러한 감정이야말로 작은 자아가 빠져 뒹굴며 놀고 있는 터전이다. 같은 원리가 역으로 작용한다. 결정하는 것만으로 삶에 부정적 일이 생기게 하는 힘이 있듯이 반대로 긍정의 방향으로도 대등한 힘이 있다. 처음부터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는 긍정을 선택하고 낡은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다. 부정적 보상에서 얻는 만족감을 포기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제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한 세트의 감정을 가장 적절히 묘사하는 용어를 내놓겠다. 이기심. 이 단어를 입에 올리기만 해도 죄책감이 들어버린다. 우리는 모두 이기심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낀다. 이때 진퇴양난에 빠진다. 세상에서 배운 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비난하는 것에 빠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기적이라고 자신을 난타하며 죄책감을 탐닉하지 않겠다는 결심부터 하자. 죄책감이란 것이 그렇지 않은가? 죄책감은 탐닉이다. 죄책감에 빠지는 대신 작은 자아는 마음이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며 이기심이라는 용어는 집단적으로 부여받은 동기대로 작은 자아가 움직이는 방식을 묘사할 뿐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순진한 탓에 이기심에 프로그래밍 되었지만 이제는 프로그램 삭제 명령을 내리듯 역으로 프로그래밍 하겠다고 마음먹는다. 이기심을 놓아버리려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다. 이기심이 죄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기적인 동기는 모든 낮은 의식과 자기 판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기심을 놓아버리려는 이유는 이기심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에너지만 소모할 뿐이다. 목표 달성과 소망 실현을 지연시킨다. 작은 자아는 죄책감을 지원해 영구화시킨다. 죄책감으로 인해 우리는 성취하고 성공하고자 분투한다. 막상 성공을 거두면 성공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죄책감 게임에서 승리는 없다. 해결책은 죄책감을 포기하는 것이다. 마음은 우리가 죄책감을 칭찬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사방의 죄책감 유포자들은 죄책감을 숭배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죄책감을 느끼는 쪽과 좋게 바뀌는 쪽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까? 누가 내게 빚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는 쪽과 내게 돈을 갚는 쪽 중에서 어느 것이 나을까? 죄책감을 느끼고자 한다면 부지불식간에 죄책감에 휘둘리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죄책감을 선택해야 한다. 작은 이기심에서 벗어나면 큰 이기심에 들어선다. 작은 자아에서 참 자아로 옮겨온다.
무력감에서 힘으로, 증오와 편협함에서 사랑과 조화로 옮겨온다. 요약하면 이기심과 욕망에서 동기를 부여받는 대신 말하는 일을 마음속의 그림으로써 그 일을 삶에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의도를 선언하고 받아들이고 결정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